어제 석동현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변론을 한답시고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 소란에 불과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석동현 저 바보도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죄가 돼서 벌을 주려면 첫 번째가 구속 요건에 해당돼야 된다. 두 번째 위법성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형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속 요건 해당성입니다. 윤석열 본인이 자기가 경험했다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국회 자기 말로 자백을 다 했어요. 내란죄 구속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 왜냐하면 내란죄 구속 요건이 개헌법 3조나 헌법에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경찰 병력으로 도저히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 혼란이 발생해서 군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 이런 경우에 한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석동현 변호사 말로는 아니 이게 무슨 내란이냐, 소란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그 말 스스로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안 되었다는 걸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뭔 사회가 갑자기 전쟁이 났어, 뭐 전시가 생겼어요, 무슨 비상 상황이 생겼냐고. 우리나라 경찰 병력이 14만 명인데 14만 명으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난동 폭동 사태가 있었냐 이 말이야. 일단 구속 요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양반들아 스스로 자백했는데, 석동현 씨가 자기 변명을 하려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가 있느냐, 사전에 공지한 내란이 어디가 있냐 그러는데, 그 웃긴 사람 아니야. 원래 계엄법에 계엄을 할 때는 계엄의 성격, 이게 비상계엄이냐 경비계엄이냐, 일시 장소, 계엄을 발생한 이유, 계엄 사령관의 명칭, 계엄 대상 지역을 다 공시해서 발표하도록 계엄법에 돼 있었어요. 석동현 변호사님, 당연히 계엄은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야지. 그러면 공표도 안 하고 계엄을 합니까? 국회에 통지해야 되고, 4조에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변론이라고, 뭐 동네 그냥 태극기 부대 아줌마들한테나 할 이야기를 그 국민들 공개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를 자백하는 거잖아요. 내란이 달성되려면 시간 제약이 없다니까요. 윤석열이 2년 반 전에 청와대를 요건본부 쪽으로 옮긴 것부터 시작해서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골프 사건이 발생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걸로 생각하고 그 사결을 위해서 골프 연습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건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근데 8월 24일 날 골프를 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 나가지고 뭐라고 거짓말했냐,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골프를 쳤습니다. 부사관들이 와서 막 대통령하고 골프를 쳐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 부사관들하고 골프를 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라고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항변을 해서 황당한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부사관이 707 부대원들인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 707 특임부대 일반 사병이 없습니다. 707 부대는 부사관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이 부사관들을 데리고 그때부터 골프를 쳐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모든 국정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에는 총리와 장관이 부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82조에 왜 이 조항을 두었느냐, 이것을 기능적 권력 통제라고 합니다. 모든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3개로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 균형을 하게 하자 국가기관 상호간의 통제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서 제도입니다. 즉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이 있더라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의결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해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국무총리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고, 국무총리가 사인을 하고 장관이 사인을 함으로써 공동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나 장관이 사인을 거부하면은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헌법적 절차가 안 된 거예요. 헌법 82조 89조에 나와 있다니까. 82조에 사인 안 했잖아요. 국무회의 성원도 안 돼가지고 11명이 겨우에 모여가지고, 원래 성원이 안 되고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니까 10시에 포고령 발표한 것을 10시 23분인가 미뤄가지고 나중에 박한수检사령관 11시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서를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회의가 개판이 된 거죠.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되고 사인도 안 하고 폐선언도 안 하고 윤석열이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냥 발표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완전히 결격 사유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발표가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입니까? 한덕수 이분은 전라북도 전주 출신인가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한테 국회 가서 좀 제대로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갑자기 국회에서 막 세게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서영교 의원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싸우고, 그래서 보수들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선일보 인터뷰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인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미 FTA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노 대통령이 내가 진짜 외롭다 하시더라.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윤 대통령도 외롭다고 하시더냐 물어봤더니 외로워도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뭘 아니에요. 술 먹고 난리가 났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쌍특검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덕수가 말했냐. 제2요건, 즉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다. 입법 독주, 헌법과 법률 위반, 다수를 이용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폭거들 그대로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법안들이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께 제2요구를 하시라고 건의할 생각이다. 라는 거죠. 한덕수 총리님,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반지성적인가? 그랬더니 뭐라냐. 오죽했으면 선택적 진실이라는 말이 나왔겠나. 계엄령 같은 괴담과 가짜 뉴스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님, 지금도 이 계엄령이 괴담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2년 반 동안 넘버2로서 대통령을 지근거절해서 보좌를 했으면 윤석열의 그 실체를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리실이 대통령이 술을 먹고 행사를 못 나가니까 총리가 땜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술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총리한테 갑자기 전화 와서 빨리 총리가 대신 가라. 총리실 직원들이 대통령실이랑 하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오늘 저녁 회식에 뭘 먹을 거고 어떤 술을 먹을 거냐가 가장 중요한 토의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 서민들의 삶을 챙기고 국가 정책을 고민해야 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오늘 저녁에 대통령과 먹을 회식, 음식과 술이 뭐냐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야. 우리 남편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한번 보세요. 의원님,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습니까? 와, 정말 그거 보고 국민들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총리님. 남의 가정입니까, 이게?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일이 남의 가정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렵대요. 아니,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아이고, 부끄럽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이송한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을 지금 기다릴 심성입니까, 지금? 15일을 기다리면 내년 1월 1일까지 간다는데 지금 시간을 벌어가지고 탄핵 절차를 지금 늦춰서 윤석열이 뭔가 지금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이 두 법 즉각 공포를 하십시오. 저는 1월 1일까지 기다리다가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너무 늦습니다. 다음 주 23일 날 민주당이 비상 의총을 열어서 다음 주 중에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당장 다음 주 초에 김건희 특검법, 11째 특검법 공포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이게 안 됐을 때는 저는 민주당은 바로 선제적인 탄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기다리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거부권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시한을 딱 정해서 강력한 압박과 경고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든 대한민국의 운이 새롭게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